자, 이 본문 내용에 뭐가 들어갈지 A와 B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sensible이란 단어가 있어요. sensible. 그 다음에 얘랑 아주 유사한 형태인데, 왜냐면 sense란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sensitive가 있습니다. sensitive는 뭔가 민감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얘는 추위에 민감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이러한 의미고, sensible은 아주 판단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지? 판단력이 좋은? 아니면 뭔가 좀 약간 현명한? 잘 사리분별을 잘하는 이란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어원표는 같지만 sensible과 sensitive는 많이 다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foolish나 stupid는 아실 거고, absurd란 단어도요, 불합리한 이란 뜻으로, 의미상에서는 이 세 가지는 유사한 성질이에요. 딱 느낌상. 왜냐면은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wise는 아마도 이 sensible과 같은 유형이라고,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asonable. reasonable이란 말은 우리가 합리적인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reasonable. temporary는 뭡니까? temporary. 이거는 일시적인. 그 다음에 뭐 effecti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과적이거나 뜻인데 in이 붙었으니까 비효율적인 뭐 이런 뜻 정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suitable은 뭔가 알맞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대충 봤을 때 얘는 그래도 약간 비슷한 성향, 긍정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 글을 우리가 봤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는 매우 뭐하다라는 말입니다. 뭐 우리 문법으로 보면은 갑자기 이트가 나오면 그건 가주어일 겁니다. 진주어는 to 이하일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어 여기도 나와 있지만 apply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언가에 적용시키다, 적용하다입니다. 적용하다. 뭔가를. 자, 근데 blindly란 단어 보이시면 blind가 우리가 맹인의, 눈이 보이지 않는이죠. blindly란 말은 맹목적으로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뭐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 apply to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whatever habit your acquaintance recommend인데요. 자, 여기서는 acquaintance라는 단어는 지인이라는 뜻이에요. acquaintance, 지인이라는 것은 가족 또는 뭐 친구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인이 recommend, 추천하는 그 뭐 습관이나 habit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맹목적으로 너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라는 것은 이건 딱 들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뭐 현명하지 않다니까 아마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죠? 자, 그리고 뭐 해라. 그 왜 그러냐면 그나 또는 그녀에게 매우 뭐 할지라도라는 말로 문장을 쓴다면, 아니면은 이 뒤에 내용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as to him 또는 her, 이때 him이나 her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him이나 her는 앞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요셉은 아니죠. 이 지인입니다. 그죠? 지인에게 매우 뭐 하지만이라는 의미로 쓴다면, 자, reasonable, 합리적, 좋은 거죠. temporary, 뭔가 일시적, successful은 성공적, 그 다음에 ineffective는 비효과적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의미상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는 되게 맞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위에 내용 보시면 뭐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가 의미는 참 좋아. 하지만이라고 그 뒤에 이 역접적사를 쓰고 여기 부분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그랬었거든요. 최선의 방법은 아니야. 뭐가? 매치는 연결하는 거죠. 너의 자신과 그 새로운 헤빗, 뭐 친구나 누군가의 의미에서 나와 있는 어드바이스 통해서 받은 이것들. 말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일단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넣어야 되고 뒤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이 글의 주제가 머리에 딱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물론 우리가 1년 정도 학교 시험 대비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건 뭐 선생님 굳이 따로 말 안 해도 뭐 괜찮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 사람들만 좀 온도차가 있으니까 요거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4번이죠, 4번. 잠깐, 이거 맞나? 3번인가요?
3번 요약. 자,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봐볼게요. define이란 단어. define은 뭔가를 정의하답니다. race는 우리 책에 나오는 race는 아마 종일 겁니다. 인종. 그죠? in terms of란 말은 무엇에 관련된, 무엇에 관하여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characteristic은 무슨 특징들이죠? 이것은 밑줄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혹시 이 글의 주제가 뭔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오케이? 한 번만 읽어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 다음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도입 부분에 막 아주 정성껏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뭐 서로 다 육체적으로 다르다, 뭐 여러 가지 뭐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방식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real biological entity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러한 어떤 개체, 이런 의미로 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나 뒤에 우리가 이거를 less visible한 그러한 트레이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건 조금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색깔이나 머리 또는 이런 것들보다 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추가하면 뒤에 내용이 뭐 어쩌다더라고 중간 부분에 다 설명 사실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 놓고 마지막에 보면 이 글의 주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기 봅시다. 비록 이런 육체적인 차이점들은 진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는 여기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해서 그 뒷부분을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 그죠? 잠깐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차이점들을 사용하는 거. 자,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에 뭐다? 문화적인 구조다라고 위에 나와 있는 biological, 생물학적,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 바로 이건 핵심은 cultural construction으로 우리 인간을 구별하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이란 건 결국 biological한 게 아니고 cultural한 것이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자기가 봤을 때 그 글의 주제로 나왔으면 상관없지만 안 나왔으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글이 그냥 술술 풀려가지고 여러분이 봤을 때 그냥 주제가 쑥 나오는 게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앞에 부분을 한참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주제를 달아버리는 경우는 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선생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은, 자, 일단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defining, 뭔가를 정의를 하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특징인데 우리 책은 두 가지였어요. 바이올로지컬인 거냐 아니면 뭐 컬처럴인 거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근데 일단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피지컬, 이것도 역시 우리가 육체적이란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뜻으로. 익스터널도 약간 듣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네요. 익스터널은 외적인, 반대말은 인터널, 인터널이 반대말이죠. 멘탈은 정신적, 그럼 컬처럴. 자, 어떤 특성으로 하는 것은 밑줄이다. 자, B번의 insight는 통찰력이란 뜻. 그죠? misconception 뭡니까? 오해나 잘못된 개념. statistics는 통계야, 통계. 이건 여기 왜 나왔냐 모르겠어요. 통계 자료입니다. statistics 아니면 통계학이라는 말로 씁니다. 영어에서. 이건 약간 뜬금없어요. 지금 나온 게 약간. 영상. 그 다음에 breakthrough라는 것은 뭔가 큰 대발견. 그다음 misunderstanding은 조금 전에 나왔던 misconception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biological 어떤 그러한 생물학적인 이러한 걸로 구별을 막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문화적인 컨스트럭션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화적인 게 나왔다면, 여기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아, 이거 아니죠. 맞다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정반대로 쓰여 있는 거 뭐야? 생물학적인 그러한 내용, 또는 생물학적 아니면 피지컬,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그러한 특징들은 잘못됐다라는 미스컨셉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글을 주제를 봤을 때 이게 구분이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문장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 문장 구조가 앞에서는 이러한 바이올로지컬 부분들을 다뤘는데, 그게 아니고 결론은 컬처럴 컨스트럭션이다. 이러려면 이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야지 사실 이거 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글들을 생각보다 손이 좀 많이 가요. 여러 번 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기서는 전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그거를 또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우리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다행입니다. 녹화되고 있네요. 자, 4번에 혹시 쓰신 거 번호, 잘못 쓰신 번호 몇 번 쓰셨습니까? 4번. 자, 내용이 뭐냐면 이 글의 주제가 strategy라는 것은 전략입니다. 뭐 하기 위한? gain은 얻다, regain은 다시 얻는 전략입니다. self-confidence, 자기의 자신감. 이게 이 글의 주제냐.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할게요. adverse란 말은 역입니다. 역. 그러니까 adverse effect는 역효과입니다. 부정적인 뜻입니다. social comparison, 사회적 비교의 역효과. 그 다음은 다양한 행동입니다. 감정들의 affecting,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는 persistence는요, 지속성,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또는 끈질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엇으로서? 키로서, 성공으로의. 다 말은 됩니다. 마지막 double face는 양면입니다. 양면의 효과 또는 결과. self comparison. 자, 잠깐 시간 드리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 글도 29번도 장난이 아니에요. 왜 장난 아니냐면 조금 내용이 문장 구조가 좀 특이하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혹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글이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글이. 왜냐면 헷갈리기 딱 좋아요. 앞에는 우리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although 같은 역할을 하죠. 역접. 여기가 아니란 말이 중요한 건 그 D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고? 우리는 측정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의 자신을 남들을 상대로. 이건 어쨌든 키워드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measure, 뭔가 측정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뒤에 보면 우리는 constant, 지속적으로 interpersonal comparison이라는 단어, interpersonal이라는 말은 그때 말한 적 있지만 inter라는 말이 서로란 뜻입니다. 그럼 서로 인간 간에,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뭔가를 비교한다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보면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나쁘냐 뭐 그런 내용 없었으면 하지만 그러나라는 역접해서 뒤에 보면은 문제라는 말을 대놓고 썼습니다. 이 위에 나와 있는 interpersonal comparison 다른 말로 social comparison을 씁니다. 난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사회적인 비교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backfire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역효과라는 단어가 나왔어. 안 좋은 점이구나. 성급하게 판단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1번을 쓰시는 게 맞아요. 내가 adverse effect, 역효과, backfire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이 글이 왜 재밌냐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역접의 내용, 말 그대로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이 여기 comparing 이거 하면은 우리가 어쩐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중간에 malignant env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악의적인 envy라는 뜻으로 바램입니다. 누군가가 불행을 마주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 결국 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지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런 거. 정말 나쁜 거죠. 이런 거. 자, 또한이란 말 썼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부분 하나 추가한 겁니다. 또 이 나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은 scorn이라고 하는 경멸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되는 위험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쓰면 답은 1번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그러냐면 then again이라는 말 썼어요. 근데 이 then again이 누가 봐도 역접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benign envy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 내용만 봤을 때 이게 역접 부정적인 내용에다가 추가되는 것밖에 없는데 benign 뭐냐면 좋은 뜻이에요. 오케이? 상냥하냐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걸 몰라도 되는 게 그 뒤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longing, 바램. 뭔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런 성취나 업적을 reproduce,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만들어냈으면 바란다는 의미고, 무엇 없이 without wishing them well, 그들이 나쁘게 된 것을 바라는 것 없이, 아까 했던 이 malignant envy하고는 조금 다르죠. 얘는 남들이 잘못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야. 그냥 바램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뒤에 봤더니 이것은 inspire하고 motivate를 한대요. 우리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증진시키도록 increase.
잠깐만, 그러면 이 then again을 기준으로 앞에 부분은 아까 말했던 social comparison이라는 것에 되게 안 좋은 점들만 나열을 했거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해서는 malignant env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envy는 benign envy라는 건 이것도 역시 비교는 비교인데 이것은 상대방이 나쁘게 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 나에게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거네? 여기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되게 특이한 형태야, 글이. 자, 그래서 이 글은 답은 순간 5번으로 가야 됩니다. 왜? 더블 페이스니까 양면입니다. 양면. 두 가지 얼굴의 어떤 효과. 소셜 컴패리슨. 나쁜 것에 해당되는 바로 멜그는 데미하고 반대로 좋은 것에 해당되는 비나인 MD라는 두 가지 거.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이 글에서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시험을 들어가야 된다. 왜? 이 두 가지가 이 글에 딱 문장의 구조를 딱 보여주는 것이요. 소셜 컴패리슨이 좋은 점, 사실 나쁜 점, 문제점, 그리고 뒤에는 거기에 비해서 좋은 점. 이 두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다. 단 접속사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번. 자, 6번도 나는 이거 사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남지 않아. 지금 어떻게 보면 틀린 내용들이 기억이 딱히 남지 않거나 좀 뭔가 문장구도 이상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봐서는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시험 들어갔을 때 볼 때 보면 도움이 되겠죠? 틀린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실래요? 내가 설명해 드리긴 할게요. 자, 대충 내용 보면 여기는 도입 부분이 뭔가 일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시가 들었어요.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기억은 어떤 한 세트의 브레인셀에서 나온다. 두뇌, 뇌세포에서. 또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도시를 어디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전해 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세트의 뉴런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규칙 같은 거 있죠. 규칙이나 또 신호 같은 걸 따르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억은 또 다른 일종의 다른 두뇌에 있는 브레인셀에서 나온다. 지금 뭔가 전부 다 다르다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런 취지로 마지막까지 다 포함하여서 또 그 다음에 다른 차량과의 거의 근접한 충돌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감정들은 또 다른 세트로부터 나온다. 뭔가 다 다르답니다. 뭔가 두뇌에서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 뒤에 보니까 너는요 그 의식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 없다. 이 모든 separate라는 단어는 이렇게 너무너무 각각 다 다른 어떤 영역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나 yet가 아직이라는 뜻 말고 우리 문장에 도입 문두에 쓸 때는 역접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뭔가 아름다운 harmony, 우리가 알고 있는 조화롭게 함께 일을 한다. 바로 당신의 전반적인 경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이 글의 중심이 되겠죠. 다 어떤 기억하는 기관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결국은 함께 전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험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이고. 또 그 뒤에도 보면 중간에 나와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들은 서로 strongly intertwined. 아주 강하게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 얽혀 있으니까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작동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의미겠죠. 그럼 사실 얘하고 얘는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이 뒤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비록 그들은 도움이 되어 뭔가 어떤 특정한 요소들과 메모리를 스트렝스닝이라는 강화시키는데 메모리 트릭이라 해서 뭔가를 기억해내는 그런 방법들. 쉽게 기억하는 방법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뭔가를 강화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건 다음 같은 게 있다. 뭐 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거나 너의 그 방금 위에 같은 기억력 같은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커그니티브 레벨이라는 것을 네가 인식하는,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그걸 잘 기억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위에 말했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그런 기관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셀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펑션들 있죠. 당신의 두뇌 이 모든 펑션들, 기능들에서 너는 열심히 뭔가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럼 이 글의 주제를 보면
디스퍼레이트는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당신의 두뇌에 이러한 것들은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죠? 자, 그리고 하나 더. collectively가 뭐야? 뭔가 전부 함께 집단적으로라는 말입니다. collect가 수집하다는 뜻도 있지만 collective 하면은 집단적인이라는 말을 써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는 so that 구문입니다.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는 말로. 자, 그들이 매우 집단적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글의 주제가 뭐였냐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coordinate는 서로 협동하는 겁니다. interact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둘 다 큰 차이가 있냐? 그러진 않아요. compete는 반대말이죠. 경쟁은 협동의 반대말로 우리가 따져야 되니까. cooperate는요, 지금 여기에서 coordinate, interact, cooperate는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evolve는 진화는 발전해 가니까 여기는 이것들하고는 좀 더 관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했던 이 글의 주제는 아까 말한 두뇌 여러 부분들이 서로 조화롭게 영향을 미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썼기 때문에 얘나 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 결과 자, improving과 preserving memory 하는데 얘네들은 뭘까? 첫 번째 contribute는 공헌하다, 도움을 주다. object는요, 혹시 아세요? object는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반대하다. lead to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다. 그죠? 사실은 그 다음에 object가 있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세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 object는 반대란 말을 썼죠. 이것에 반대돼 버리면 우리가 뭘 합니까? 이건 일단 아웃인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답은 1번이 돼야겠네요. 이렇게 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두뇌의 여러 가지 기억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다 다르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 조화롭게 어떤 그 균형 잡혀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이용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기억력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향상시키거나 더 뭔가 이렇게 보존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 그죠? 우리 아직 T는 진도 안 나왔으니까 한번 끊을게요.